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 박사입니다. 지난번 했던 39번째 당뇨 탈출 이야기에서는 정상인들도 마찬가지의 문제지만 당뇨인들에게는 삼쾌, 즉 쾌면, 쾌변, 쾌식, 그 중에서도 쾌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염소똥 같은 동글동글한 변을 보다가 병원에서 관장으로도 안 되어서 결국 대장을 절제하게 될 정도로 장내 수분 탈취로 인한 변비가 생겼고, 그 변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양의 야채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이러니하게 변이 그야말로 시멘트처럼 딱딱해져 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불용성 식이섬유의 과다 섭취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책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국내외 연구 논문들하고 한국영양학회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사항 및 IDF 국제당뇨연맹의 연구 결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D&D 식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자,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었고 C펩타이드가 0.1 이하, 그리고 12년째 인슐린 주사를 61단위를 맞고 있던 20세 남학생이 인슐린 주사를 무려 84에서 89%의 주사를 줄이고도 어떻게 그럼 혈당이 안정화될 수 있었는지, 인슐린 주사 감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내오듯이 이 남학생도 혈당 리포팅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이 D&D 식사를 하기 전의 상태를 진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의료 검진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학생이 보내온 여러 진단 검사 결과들입니다. 각 병원에서 다니는 진료 검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학생은 일형 당뇨 발병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 9살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사로는 기저로 트레시바 16단위, 그리고 초속 휴마로그를 아침에 15단위, 점심에 15단위, 저녁에 15단위, 총 61단위 주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C펩타이드는 1.1 기준으로 해서 최소 기준치의 0.1, 즉 췌장의 베타세포가 거의 완전 파괴가 된 상태로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수준의 결과치였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9, 자가면역 질환 지표인 anti-GADAB, 즉 가드 수치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0.7 이하 기준으로 볼 때 이 친구는 1.4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100, 150, 200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이런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의 수치는 22.8, 정상치 최소 기준에 30이죠.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찌 보면 한 가지 상식적인 것인데, 이 비타민 D는 말이죠, 모든 당뇨 환자들의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수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 20대조차도 이 비타민 수치들이요, 정상 기준치가 30인데 거기 한참 밑도는 7, 10, 11, 13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의 부족은 그야말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그래서 담당 진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전에 꼭 예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표인 이제 그 마이크로 알부민 수치가 이 친구를 보면 2016년에 7월 15일 13.4로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인 2019년 7월 16일에는 22.7로 정상이었어요. 그러다가요, 2년 뒤에 D&D 식사를 하기 직전 2020년 5월 29일입니다. 이때는 48.4로 악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알려주는 C펩타이드 수치를 살펴보면 이 친구가 2011년 6월 13일 0.9를 시작으로 했어요. 참 좋은, 그야말로 치료하기 좋은 때였지요. 근데 그 시간을 놓쳤고 2015년 12월 29일 0.4로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D 식사를 시작하기 전인 2020년 6월 15일에는 0.1이 되면서 아주 매우 나쁜 상태가 되어가지고 D&D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 아까 보내온 것을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표에 C펩타이드의 수치가 연도별로 이게 연차별이거든요. 병원에 나온 연차별 수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맨 처음 진단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D&D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매우 빠른 다른 환자들처럼 좋아졌을 것인데 그야말로 이제 0.1로 나쁜 상태가 되어서 D&D를 이제 접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일형 당뇨로 발병된 지 12년이 지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 분비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인슐린 주사는 무려 하루에 61단위를 맞으면서도 2020년 6월 9일 지방백무청 신체 검사에서도 소변의 단백뇨가 2+가 나오고 당화혈색소는 7.3이었고 안과 질환에서 굴절 이상으로 진단이 되었고 내과 질환에서는 당뇨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D&D 식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혈당 리포팅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다 저한테 이러한 혈당 리포팅을 매일같이 보내오잖아요. 이 혈당 리포팅에 하루하루의 일과가 모든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얼마, 점심에 혈당 얼마, 아침 식후 또는 저녁 식후 혈당이 얼마, 내 아침 메뉴를 뭘로 했는지, 점심 메뉴를 뭘로 했는지, 또는 저녁 메뉴를 무엇으로 했는지, 이렇게 하루의 기록이 쌓여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일치의 기록이 쌓여 있는 겁니다. 300일치. 두 달 있으면 1년 365일치의 기록을 제가 혈당 리포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4일 현재 D&D 식사를 시작한 지 300일이 됩니다. D&D 식사 시작 전에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총 61단위를 맞았지만은 2021년 5월 13일자로 단 7단위만 맞고 있습니다. D&D 식사 시작 전 12년 동안 맞아왔던 그 인슐린 주사 총 61단위에 무려 89%나 감소가 된 그야말로 현격한 감소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의 하루 혈당 분포는 어떠한가? 아마 여러분들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식후 2시간 혈당은 66, 70, 80, 90, 100, 118 정도로 아주 정상 혈당입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은 68, 78, 106으로 매우 정상적이지만 가끔씩 150, 160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날 저녁에 어떤 상태였는지, 수면의 질은 어떠했는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D&D 식사를 조금 일찌감치, 그러니까 진단받자마자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매우 빠른 속도로 췌장 베타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수십 명의 경우를 제가 제 유튜브에 모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미 또 다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일형 당뇨 진단된 지 12년이 흘렀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가족들도 많은 가슴 아린 시간들이 있어 왔고 C펩타이드 수치가 0.9, 0.7, 0.4, 0.1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이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D&D를 식사로 시작하신 지 3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췌장 베타세포 재생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평생 인슐린 주사를 61단위 정도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이 맞으며 살아가야 했을 이 사람조차도 D&D 식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슐린을 줄여나가면서 이젠 89%를 빼고도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제가 어찌 보면 단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식단은 어떠한가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아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메모하시면서 들으셔야 해요. 물론 D&D 식사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D&D 50g과 점심에는 D&DR 30g을 기본으로 했지요. 그 외에 이제 보리밥, 조기구이, 배추 무침, 애호박 볶음, 부추국, 닭 안심 야채 볶음, 살치살, 버섯 볶음, 콩나물 무침, 어묵 무국국, 고등어, 샐러드, 콜리플라워 볶음, 연어, 세발나물, 닭 육개장, 숙주나물, 얼갈이국, 새송이 등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하루 한 끼는 건강한 밥상으로 잘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보면 연구하는 저보다도 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인이 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하루 운동인데 아침, 점심, 저녁에는 실내 실외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씩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의 60%가 남성, 4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78%이십니다. 당뇨에는 운동이라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하루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막 2-3시간 또는 서너 시간씩 몰아서 몽땅 하거나 등산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사나울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꼭 운동은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자, 여러분,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C펩타이드가 0.1로 인슐린 분비능이 제로에 가까운 12년 된 일형 당뇨 환자가 D&D 식사로 인슐린 주사를 무려 89%로 현격하게 감소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분석해오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 명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 즉시 시작한다면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아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도 확연하게 회복이 되고 C펩타이드 수치가 0.1, 0.2, 0.4, 0.6, 0.9, 1.1 이상 이렇게 내 몸 스스로가 인슐린 분비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5, 6, 7대였던 사람조차도 매우 빠른 속도로 2.5 이하로 정상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마 이야기 속에는 12년째 어린아이가 1형 당뇨로 먹거리 앞에서 좌절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가족들, 또 애타는 그 엄마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아주 절절한 눈물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약이나 주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뇨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국내외 해외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더 강력한 식사로 더 저렴하게 공급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당뇨와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